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을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인간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음식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또 과학 실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방식으로 동물을 이용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해를 입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똑같은 일을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명백히 잘못된 일이죠.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종차별주의라는 건데요.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 정당화하려는 생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종차별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종,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무조건 더 중요해 라는 태도죠. 동물은 우리랑 다른 종이니까 사람한테는 절대 못할 방식으로 다뤄도 괜찮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몇 가지 주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진짜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주장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일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대답이죠. 근데 이 논리 가만히 뜯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종이 더 중요해 라는 말은요, 사실 내 인종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인종차별이나 내 성별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성차별과 그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우리 편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는 글쎄요, 그게 도덕적으로 탄탄한 근거가 되기에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리는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 우리의 DNA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 대우는 당연한 거야.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주장에도 허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DNA 서열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피부색이나 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만약 아주 특이한 DNA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동물처럼 대우해도 괜찮다는 좀 무서운 결론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주장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도덕적으로 서려고 노력하잖아요.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확실히 이런 능력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해 보이죠. 이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사람을 동물처럼 농장에서 키우는 걸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느끼는지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거든요. 아무리 잘 먹이고 고통 없이 키워준다고 해도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주장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중첩 논증이라는 반박인데요. 이 반박은 과연 인간과 동물을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명확한 선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로 모든 인간이 방금 말한 그런 높은 수준의 정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나 안타깝게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분들을요. 이분들의 정신 능력은 건강한 성인과는 다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침팬지 같은 일부 영장류들이 이 아기나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정신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신적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을 쭉 줄 세워보면 인간과 동물이 딱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동물들은 어떤 인간들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갖는 이렇게 서로 겹치는 구간, 즉 중첩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윤리적인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정신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먹기 위해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보다 정신 능력이 더 낮을 수도 있는 인간 아기나 중증 장애인에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우리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차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널리 비난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는 이 좋은 차별주의도 그렇게 평가받게 될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이 질문이 남게 됩니다. 만약 이 종중첩 논증이 보여주는 모순을 우리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지 우리와 다른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이 차별도 언젠가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